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핑크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핑크스 하면 뭐 다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이런 뭐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요. 아침엔 4다리, 점심엔 2다리, 밤엔 3다리로 걷는 동물이 뭘까요? 뭐 이런 유명한 수수께끼 아시죠? 예.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 문제를 내서 문제를 못 맞히면 뭐 잡아먹었다는 뭐 옛날 얘기가 있어요. 예, 이건 근데 참 삐뚤어진 동물이 아니었나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전설에 나오는 이 스핑크스는 어, 바로 어, 암컷인데 스핑크스란 말도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고 그런데 이집트의 스핑크스는 수컷으로 나오고요. 성격도 온순하고 또 지혜하고 사자의 힘을 갖춘 경배와 숭배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그리스의 스핑크스하고는 이집트의 스핑크스가 좀 의미가 좀 틀렸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스핑크스 이름을 루키라든지 아니면 쉐셰프 앙크라고 또 불리기도 했습니다. 예. 쉐셰프 앙크라는 의미는 뭐냐? 영원한 생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 예. 스핑크스는 사실 이집트에서 꽤 많이 각지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것은 3대 피라미드가 있는 기자의 스핑크스고요. 예, 이게 얼마나 크냐? 높이만 해도 20m고 길이만 57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스핑크스는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예,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 그리고 스핑크스 이걸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 어느 한 번 정도는 다 매스미디어나 아니면 직접 눈으로 보셨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누가 처음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스핑크스가 제2 피라미드, 그러니까 카프레 피라미드하고 얼굴이 카프레 피라미드의 주인공 카프레 파라오죠. 얼굴이 똑같다, 비슷하다 이렇게 뜨더랐는데, 그래서 제2 피라미드를 건축하면서 자기의 얼굴과 비슷하게 피라미드의 수호신으로 만든 게 아닌가. 사실 이게 통설입니다. 지금 대부분 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가이드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책에도 대부분 그렇게 써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카프레 자상하고, 고고학 박물관에 가시면 카프레 자상이 있어요. 근데 비교해 보면 정말 스피커스하고 얼굴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이게 사실일까? 그런데 우리가 스핑크스나 카프리 자상을 사실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부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초상화가 아니잖아요. 초상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고대 이집트의 벽화나 조각에는 사실적인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집트의 박물관이나 신전, 무덤 어디를 가든 벽화나 좌상을 많이 볼 텐데 사실적인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참고로 여성들의 모습은 좌에 듯한 똑같은 비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남성의 모습 뭡니까? 정해진 대로 꼭 눈곱을, 그래서 사실 이 고대 이집트의 이 그림은 예술이죠. 그림은 벽화는 대부분 모는 종이 같은 거를 만들어서 모는 종이를 대고 그린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로 좀 드러나 있고요. 그래서 정확한 비율에 따라서 대부분 그려진 게 딱 저희가 딱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집트 예술의 그림의 중요한 건 뭐냐? 정면성의 원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인체의 머리하고 허리, 다리, 팔 등은 옆으로 향하게 되는데, 눈과 눈썹 그리고 어깨하고 복부는 정면을 향하는 정면성의 법칙 원리를 따지고 있고요. 그래서 동물도 보면 올빼미 같은 걸 보면 정면을 보고 있어요. 머리 부분 정면. 근데 몸은 옆을 향해 있고, 그리고 쟁반에 수북히 담겨 있는 곡물이죠. 이 무덤 같은 데 가면 곡물을 많이 바치는데 신한테, 쟁반은 옆에서 본 모양을, 근데 곡물은 또 위에서 본 모양을 이렇게 그려놨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또 희한하게도
미술 양식의 원근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집트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원근법을 몰랐을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금지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근법을 금지했던 이유는 사실적인 회화가 원근법을 이용하면 그림이 회화가 사실적으로 돼버려서 영원성을 추구하는 신전이나 무덤엔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금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핑크스의 얼굴을 카풀의 자상하고 카풀의 자상 얼굴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스핑크스는 카풀의 피라미드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참 어불성설이 아닌가,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거는 딱 하나 있는데, 왜 피라미드가 바로 제2 피라미드 정면에 참배의 입구에 이 스핑크스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왜 그렇게 정말 꼭 스핑크스가 피라미드를 지키고 있는 모습,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원래 다른 지역에 가서 스핑크스를 보신 분도 계실 텐데, 항상 스핑크스는 뭔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쌍으로 준비가 돼 있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희한하게도 기자에 있는 스핑크스는 유일하게 하나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또 추측을 할 수 있는데, 미국의 조사대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스핑크스하고 그리고 제2 피라미드하고 이 하나를 뭡니까, 참배로를 딱 동서축으로 쫙 놔두면 이게 일직선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일직선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스핑크스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피라미드들을 거기에다가 세 개의 피라미드가 완공된 게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다, 그렇게 좀 돼 있는데요. 그건 뭐 지금으로선 저희가 사실적으로 스핑크스나 피라미드에 대한 건축 설계도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라든지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단지 추측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스핑크스는 누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누가 언제 만들었을까요? 이것도 참 아직까지 얘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방사능 동위원소 측정을 하면 스핑크스가 오히려 3대 피라미드보다 훨씬 전에 오래된 돌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하다못해 6,000년 이전에 이미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방사능 동위원소를 측정을 하면. 그런데 그것도 참 정확한 사실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 않겠고요. 근데 저희가 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집트에서 지금 태양신이 하나의 이집트의 영원한 이집트를 지배하는 신이었죠. 계속해서. 그런데 제4왕조 초대왕인 스네프가 멤피스 세력을 경계를 해서 회복을 하는데, 거기에서 사실 그 당시에는 고대 이집트의 초대 왕조 1대 왕조부터 한 4, 5대 왕조 때까지는 그러니까 밤의 신앙과 낮의 신앙이 하나의 구분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별 신앙과 태양 신앙이 하나의 이렇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점점점 별 신앙보다, 그때까지는 별 신앙, 밤의 신앙이 더 위세했는데, 갑자기 태양 신이 더 강해지면서 태양 신앙이 별 신앙과 태양 신앙이 융합이 되기 시작하는 부분이 제4왕조 때 보인 게 아닌가, 우리가 또 그렇게 추측을 해서, 스핑크스하고 태양선은 바로 밤 신앙입니다. 별 신앙, 별하고 관련된 신앙. 그래서 피라미드는 태양하고 관련된 신앙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융합이 돼서 스핑크스하고 피라미드가 같이 이렇게 한 곳에 있었던 게 아닌가, 저희가 그런 식으로 또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잠깐만요. 자꾸 기침을 한다고 해서 제가 커피를 마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스핑크스는 석회암산을 깎아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암반 주위는 조금보다 좀 낮은데, 사실 이집트에서 1년에 2달 정도 모래폭풍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모래폭풍이 있어서 모래가 둥풍 파인 땅으로 쌓여서 결국 스핑크스는 이집트 역사의 대부분을 모래가 덮인 상태에서 지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모래가 덮인 상태의 스핑크스를 구출하거나 아니면 다시 회복시키거나 아니면 다시 모래에 덮이거나 그런 삶을 산 게 스핑크스의 삶이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스핑크스에 가까이 가보시면 두 발 앞에 사이에 비석이 하나 있어. 이 비석은 저희가 꿈의 비석이라고 하는 비문이라고 하는데, 바로 제 18대 왕조 투트모스 4세 때, 신왕국 때죠. 신왕국 때 이 투트모스가 바로 만든 비문입니다. 이 비문에 뭐라고 써있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투트모스 4세가 어렸을 때 사막에서 사냥을 하다가 잠깐 깜빡 낮잠이 든 거예요. 그런데 꿈속에 스핑크스가 나타나서 나는 모래 속에 묻혀 있다. 괴로워 죽겠으니 어떻게든 모래를 치우고 날 꺼내다오. 그렇게 해주면 너를 이집트 왕으로 만들어 주마. 잠에서 깨어났겠죠, 왕자가. 그래서 부하들을 모아서 모래를 다 치워줬다. 그래서 스핑크스가 약속대로 투트모스를 4세를 왕으로 만들어줬다. 뭐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비문에 진짜로. 그런데 정말 투트모스 4세가 모래 속에 있는 스핑크스를 꺼낸 건 사실일 겁니다. 사실일 건데, 그런데 그 비문을 왜 세웠을까요? 예, 아마 그 당시 왕위 다툼, 사실 여기도 왕위 다툼이 꽤 많았습니다. 파라오의 다툼이 꽤 많았는데, 아마 음모를 꾸며서 강제로 왕이 된 다음에, 파라오가 된 다음에 변명 삼아서 그런 비문을 스핑크스 앞에다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우리가 또 그렇게 추측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19대 왕조 때 한번 람세스 2세의 재상이 이쪽 스핑크스를 대청소를 한번 했다는 기록이 좀 남아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기원전 5세기에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헤로도토스,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이 카이로에 왔었는데 기자적에 스핑크스를 보지 못했다고 하죠. 기록이 전혀 남겨지지 않고 아마 그때는 또 모래에 파묻혀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나중에 프톨레마이어스 왕조 때 그리고 로마 때 스핑크스가 다시 보이면서 지상에 보이면서 역대 로마 황제가 보수하거나 복납하는 기록들이 다수 있다고 하고요. 로마의 기록에. 그 다음에 콥트교 그리고 이슬람화 되면서 스핑크스가 점점 잊혀져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1798년에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여기 왔었죠. 바로 카이로에. 그래서 그때 뭐 나폴레옹 군인들이 대포를 쏴서 스핑크스의 코를 떨어뜨렸다, 수염하고 코를 떨어뜨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저 팩트라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데 저희가 그냥 추측만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19세기에 들어와서는 프랑스의 이집트 학자 가스통 마스페로인데, 이집트 국립박물관의 2대 박물관장이 됩니다. 이분이 스핑크스에 묻혀있던, 땅속에 묻혀있던 스핑크스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요. 결국 프랑스의 신문기사까지 내고 해서 결국 돈을 모금을 해서 결국 스핑크스가 그때 발굴을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스핑크스를 그렇게 해놨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모래가 제거가 됐잖아요. 스핑크스 다. 그래서 사막의 모래바람이 그대로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암석들이 약해지고, 근래에는 대기오염이라든지 아니면 아스안의 하이댐을 만들면서 더 이상 홍수 같은 게 없고, 항상 댐을 이렇게 수위를 유지를 하면서 공기 중에 습기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지하의 배수로의 물이 스핑크스 안에까지 스며들고, 그래서 증발을 하면서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면서 스핑크스의 돌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파괴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주변 일대에 많은 여행 관광객들, 그리고 또 트럭들 왔다 갔다 하고 자동차들 왔다 갔다 버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진동 때문에 스핑크스한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서 한때는 1992년에 스핑크스를 구제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심포지엄이 한번 개최가
되기도 하고요. 그때 이후로 많은 연구진들이 스핑크스를 좀 더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아직까지도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사실 머리 부분이 언제 떨어져도 언제 땅바닥에 떨어져도 이건 뭐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지금 스핑크스가 많이 약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가 뭔가를 보기 위해서 땅속에서 다 파헤쳤죠. 그러니까 또 이런 부분이 또 안 좋은 부분이 또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항상 이게 뭐든지 어떤 현상에는 이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핑크스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히 드렸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사실 이집트 학은 다 대부분이 추측에서 시작합니다. 사실 정확한 팩트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바로 오늘 스핑크스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렇게 나오지 않나 생각을 되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경험과 또 여러 가지 공부한 거 아니면 그런 거를 추측으로 이집트도 추측을 하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재미난 이집트 여행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또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